네, 반갑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2차전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낙폭을 키우면서 지지선을 이탈한 것이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씩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 유지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팀목은 좀 되졌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특별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지켜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자, 쭉 밀렸었다가 지금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오전장 지나면서 낙폭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이 이후에 이제 다시 추가 상승을 연결 나갈 것인지는 오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만이 이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걔들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좀 퍼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정체돼 버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로서는 큰 부담감 없이 유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 없이 일단 시장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폭도 조금 약한 편이죠. 걔네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줘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부분들은 많이 작용이 되었고요. 반등폭은 약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을 크게 이탈한 모습이라서 8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탈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790, 780포인트 정도까지도 우리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800포인트를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2차전지가 또다시 하락을 주도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지지선 이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상황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아침에 순매도 출발했다가 그대로 순매수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가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를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400억까지 늘어났고요. 코스닥 쪽에서 1,400억 매도면은 제법 크게 매도가 나온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 금융투자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도로 외국인과는 반대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외국인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후에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그 부분이 오후의 시장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코스피 쪽에서 매수로 들어가 준다면 코스피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이 2차전지 쪽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은 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내렸죠. 네, 전날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게까지 다 좋은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라인이 돌리는 형태의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매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들어오고 나서 반등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다 판단되고요. 아마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삼성전자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물량이 많지가 않으면은 기관 쪽 움직임들이 지금 금융투자가 던지고 있잖아요. 전기전자를 비롯한 시종 상위 종목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내용들도 같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2차전지 쪽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쪽이 조금 그래도 살아나는 느낌이 좀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조금 내려간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기아는 오늘 괜찮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상황은 없는데 포스코 홀딩스하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 2차전지 쪽에서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둘 다 지지선 근처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네 하락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들은 뒤쪽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0. 몇 %대 이런 변동성은 크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일단 2차전지 쪽을 좀 빼놓고 본다면 크게 문제 없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지금 1.5% 떨어져 있는데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내렸어요. 7.7%나 하락을 했고요. 이대로 50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부담되죠. 그 다음에 61선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간 투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8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50만원대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반대 매매에 놓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부담되죠. 지금 RSI 지표가 뚝 떨어지면서 과매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과매도 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61선 지지선을 만들게 되면 혹시 반등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이 아니라 일단 하락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선 이탈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라 이건 더 무섭네요. 61선 깨고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다음번 지지 라인대가 지금 2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20만원 혹시라도 깨고 내려간다면 뭐 문제는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3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20만원대 깨지면은 바로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SM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케어젠 이런 종목들 주가 하락이 조금 진행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리노공업이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열심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하락세 좀 보이고 있겠죠. 네. 첨보가 여기 2%대 하락 네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지금 하락세. 이거는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나노 신소재도 지금 장중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지지선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주의가 나오고 있다. 윤성 FNC 마찬가지죠. 2차전지라고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이 2차전지 쪽에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출적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은요, 상한가 종목이 좀 있네요. 미래 ING,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디젠스, 이런 종목들이 되어 있는데, 시총이 작아요. 아시죠? 시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승, 네. 그 다음에 뭐 소룩스, 오리엔트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EV 첨단 소재는 오늘 네,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지금 기술적 반등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TNL이 지금 9%대 상승하면서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요건 잘 가네요. 네, 일단은 네 상승 흐름은 잘 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압박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LNK 바이오가 22%나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네. 특별하게 악재가 있을까요? 네. 어제 지난 주말에도 좀 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 있군요. 유상증자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빠지는 모습. 유상증자. 오케이. DYPNF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 떨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플리토, 유닛은, 라운피플, 체시스 등등등 종목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글벳, 뭐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낮춰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폭은 3%가 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계좌가 1.5%? 네, 그 정도까지 거의 2% 가까이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률 5%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진산업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죠. 대원광업 마찬가지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대한 부품주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휠라홀딩스 요즘에 주가 약간 변수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도 아침에 많이 내리다가 주가 상승하는 모습 그대로 연결합니다. 이거 뭐죠? 4%나 내리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또 나왔나요?
증권사 리포트가 또 좋게 나오는군요. 목표 가격이 낮게 나오다가 또 목표가 높게 나오다가 아주 난리가 아니네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뭐 아침에 나쁘게 나왔다가 좋게 나와서 올라간다.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네요. 뭐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변수가 좀 나타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특비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변수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적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4% 상승 많이 내렸는데, 네. 포스코 홀딩스 조금 매수 들어가 있고요. DYPNF 매수 좀 들어가 있습니다. 명신산업도 한때 테마로 한정만 시끄러웠는데 많이 내렸겠죠? 네. 많이 내렸네요. 진짜 많이 내렸네요. 53,000원부터 반토막도 더 났네요. 네. 조심해야 되죠. 저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오늘 매수 들어가 있고요. 신한지주, CS윈드 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쪽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에서 글로 2차전지에서 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좀 들어가 있고요. SDI, 기아 이쪽 그 기관 쪽 총계 같은 경우는 아직 금융투자 집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중 상위 종목들 매도로 좀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좀 다를 거예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 역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에 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부분도 보시고 LG에너솔루션 조금 사고 있네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등등으로 접근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오늘 매도가 제일 많네요. 네, 요거가 지금 낙폭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폭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 매도 있고요. 현대차 조금 팔았네요. 그 다음에 LNF, SM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들은 네, 일단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역시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좌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이고요. 계좌 내에서 지금 변동폭이 큰 종목이 없어요. 네, 변화가 많이 나와봤자 1%대, 2%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또 플러스 정도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상황은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2차 전지가 일단 지수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다. 즉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올라가야 될 종목도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얘기죠. 즉 10% 정도, 20% 정도 올라가야 될 종목도 한 3, 4%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후에 수급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오후에 보통 더 집어던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반등 나올지 모른다 기다리다가 오후에 반등 없으니까 던지는 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사지 않도록 하시는 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2차 전지 지금 사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뭐 그거는 뭐 각자 판단에 맞춰서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네, 시장은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약간 과하게 내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밑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언제 나올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조금 침착한 대응 필요할 것 같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천천히 지켜보시고 나서 매매 대응을 천천히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마감 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